2023년 7월 13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아유, 하루 종일 갭 떠가지고 변동성이 제한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 종일 지루한 형태의 만기를 보냈고요. 갭이 많이 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동성, 옵션 변동성이나 뭐 선물, 현물 모두 다 그게 오늘의 다였던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나스닥은 중간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올라갔었죠. 우리도 아침에 오전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올라갔던 그런 모습인데 그게 다였네요. 오늘 여기서 더 추가 돌파를 좀 시도하나 했더니 결국에는 이 저항선에서 막혀서 끝나는, 그리고 밑에 올라오는 지지 라인에서 딱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판에는 이제 코스피 200이 조금 밀리면서 마지막 옵션 종가 싸움을 하락 쪽으로 만들어냈고요. 결국에는 뭐 하루 종일 지키다가 마지막에 미는 그런 게임이 됐던 것 같습니다. CPI가 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결과적인 거죠. 외국인들도 어제 종가에는 선물 매수를 막 하다가 종가에 다 반납을 하면서 CPI 시장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각 이제 연은들도 예상하지 못하는, 예상 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특히 클리브랜드, 작년에 그렇게 잘 맞췄던 클리브랜드도 이번에는 조금 틀렸죠. 그래서 3.0과 4.8은 뭐 그래도 뭐 많은 곳에서 예상을 했지만 어쨌든 최대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이 빠르게 나타났던 거고, 강력하게 빠르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됐어요. 그 순간, 발표되는 순간 우리도 뭐 환율이 급락을 했고, 기본적으로 나스닥의 개인 숏 비율이 순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원래 한 3, 4개월 가까이 나스닥 개인들이, 나스닥 선물을 하는 개인들이 숏에 거의 반 몰빵하듯 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쭉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최근에 이 자리 들어서 가지고, 자, 여기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개인들이 계속 숏배팅을 했던 자리가 여기죠. 근데 며칠 전에 요 구간에 들어서서 개인들이 잠깐 롱으로 조금 선회하는 듯 하더니 다시 이틀 동안에 숏으로 바짝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변화했어요. 유진투자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대 변화가 여기서 이틀 전만 해도 개인들의 숏 비율이 아니라 롱 비율이, 숏 비율로 따질게요. 숏 비율이 30%대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다른 증권사들은 그렇진 않아요. 유난히 줄어들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롱이 80%대로 늘어납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개인들이 갑자기 다 롱을 보다가 숏으로 다시 바꿨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다음에 다른 증권사들도 이베스트 증권 대표적으로 보자면 90%대까지 넘어갑니다. 이 수치는요, 이때 개인들의 반대 방향으로 나스닥이 추세를 상승으로 유지했던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그게 이번에 고가 돌파를 만들면서 다시 또 돌아왔어요. 물론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는 모르죠. 뭐 시장이 반응이 갑자기 이제 마무리가 되면 개인들은 그제서야 다시 돌리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숏이 더 우세하고 하다라는 거 다시 변화를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뭐 나스닥의 변수는 좀 더 시간이 있어요. 변수가 올 수 있는 시간은 이제 7월 26일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한 번만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것만 또 받아들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을 해야 된다. 3.0이지 내가 목표한 2.0이나 뭐 2%대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게 어느 정도 또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워낙 이제 고집이 센 파월이 뭐 무슨 말을 해줄지 몰라요. 최근에도 뭐 내 의견에 다 동의할 것이다, 다른 연준 위원들도 뭐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라는 것도 밝혀졌었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굳이 한 번까지도 저는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물가는 잡히고 가고 있고 굳이 인위적으로 통화 정책을 여기서 무리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상태였는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은 이 한 번은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드렸죠. 7월 한 번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여기서 나올 수 있고요. 파월 의장이 그래 한 번만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무리 없이 시장은 돌아갈 거고 신흥국 중심으로도 다시 전기가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나스닥 리밸런싱 24일에 일정이 있는데 내일 종목들 확정되고 비중 나오고 할 텐데 그렇게 뭐 큰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나스닥이 강세의 분위기를 유지한다면 기관들이 뭐 해당 종목들 던지는 거를 누군가 또 받아주려고 할 거고 다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효과에 대해서는 뭐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가도 큰 크게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둔 거는 이제 그거죠. 그대로 금리 인상 확률은 시장이 7월 한 번 확률이 유력한 거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에 9월, 11월, 12월에 FOMC가 한 번씩 있는데 이때 인상 확률보다 동결 확률이 더 우세해요. 80%대 이상으로 더 우세하고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낮고 내년에 들어서야 한두 번 정도 인하 확률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 이제 두 번째 FOMC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 확률이 한 번 그리고 두 번까지도 확률이 생기는 그런 상태에서 페드워치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금리 인하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올해 하반기에 한 번은 시작을 하면은 조금 나았을 텐데 이미 시장은 이것들을 다 받아들인 채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 상관없어 보이긴 합니다. 제자리로 빨리 돌아오고 있습니다. 환율도 원래 정상 범위인 1250 언더 자리를 서서히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도 과거와 22년도에 어두웠던 터널 다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번에 하락이 7월 옵션 앞두고 하락이 생각보다는 좀 덜 했어요. 범위를 많이 열어둔 채로 하락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급선회를 한 외국인들 이날 선물 매수를 대량으로 하고 기관들도 닫고 이날 대량 매수를 했던 거는 CPI에 대한 의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CPI 기대감이 붙기 때문에 뭐 어쩌면 어느 정도 범위를 알았을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먼저. 그래서 거기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아왔던 거를 뒤로 하고 갑자기 채워지는 모습도 있었죠. 이게 CPI가 사실 노출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도 여기서 대량으로 매도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흔들고자 하는 목적의 범위를 좀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매도 방향의 흐름을 잡고 있다가 빠르게 시장에 순응을 하고 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 V턴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변화를 제가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 머무르면은 큰 일이 납니다. 파생에서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읽어가는 변화, 읽어가는 방향들을 캐치해서 가되 지금도 속도는 좀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정을 시키는지도 다음 주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8월물 초반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상방부터 시작은 했어요. 그리고 오늘 1조 3천억대 선물 매수로 끝났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추이를 보면 거의 하루 종일 변화 없이 우상향으로만 만들었었죠. 마지막에 조그만 1, 2천억 줄인 거 말고는. 근데 그렇게 해서 1조 3천억대로 끝났는데 이 1조 3천억대로 매수로 마감을 한 게 보통 수치는 아닙니다. 2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약 2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하루 종가 기준 순매수로 선물을 종가 기준으로 순매수한 걸로 순위를 매겨보면 17등입니다. 17번째 기록이에요. 1등은 2015년 8월 24일 정말 밑에서 갈아엎던 날 그때 2조 원을 딱 한 번 넘어섰고 1조 3천억대 20년 동안 17등입니다.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죠. 1년에 한 번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주 과거보다는 2008년 이후에 잡힌 게 데이터가 수치가 더 커서 사실상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겠지만 어쨌든 20년간의 데이터 중에 유의미한 등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도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빠르게 선회를 하고 있는데 급선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끌어올리면서 사기에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부담일 수 있겠죠. 팔아둔 게 여긴데 사는 게 여기면
판 거가 더 많잖아요 지금. 그래도 더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 여기서 시간을 끌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오늘은 끌어올리면서 해치도 콜옵션 매도로 만들어주면서 상승에 대한 제한도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옵션 만기 좀 살펴볼게요. 오늘 좀 재미없는 옵션 만기가 펼쳐졌는데 너무 움직임이 어, 범위 제한적이었습니다.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사실상 그 자리 지키면서 끝났어요. 보시면 오늘 시초가 여기였는데 거의 그대로 끝났습니다. 약간의 음봉, 같은 자리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내일 다시 덮어졌으면 좋겠는데, 덮어져야 이제 양봉으로 거래 터진 양봉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내일 이렇게 되기를 기원은 합니다만 상황을 봐야겠죠. 초반 이제 만기 끝나고 첫날이니까 요 갭이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 이제는. 그래서 추세, 여기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한 채 또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유지해 나가는 시장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요. 충분히 일단 뭐 가능은 한 조건이 됐다고 봅니다. CPI에 대한 부담, 즉 시장이 반영하지 못한, 시장이 인정하지 못하는 금리 인상 두 번에 대한 확률이 많이 낮아졌고 거의 이제 시장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뭐 시장을 억누를 만한 재료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또 미국을 살펴보면 뭐 경기 침체의 부담감도 작년이랑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고용이 뭐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뭐 탄탄한데, 사실 고용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야 뭐 침체의 분위기를 보는 건데 생각 이상으로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도 작년에 이제 너무 큰 우려를 해서 작년 시장을 좀 망가뜨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갈 길 가줘야죠 시장은. 다만 오늘 갭이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진정되는 흐름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는 내려갔을 때는 좀 기회로 활용을 하기가 좀 더 편해질 겁니다. 이때는 너무 불투명했어요. CPI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워낙 7월 만기가 이 하락 내려오는 시점에서 너무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강했고, 그게 이렇게 터닝을 만드는 계기는 되다가도 말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개인들의 하방 공략을 하지 못했다가 넘어간 거라 솔직히 좀 꺼림직하긴 했습니다만, CPI 발표 이후로는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놀 것으로 봐줘야겠죠. 다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FOMC 때 파월 의장의 변수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고집을 한다면, 파월 의장이 또 그래도 고집을 한다면 별 수 없어요. 또 내려오는 거죠. 또 시장이 그걸 또 인정할 때까지 또 내려오겠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도 위험 요소긴 한데, 일단 나스닥 뚫렸으니까 좀 더 강세 흐름 유지되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8월 달로 넘어가서 아직은 뭐 첫날이니까 첫날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시기니까 뚜렷하진 않죠. 그렇지만 시작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롱 포지션으로 시작은 했다라는 거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은 341.82 코스피 200 여기서 동시효과 들어갔고요. 종가는 살짝 내린 코스피 200이 이렇게 종가에 살짝 내린 341.1 3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금융투자가 막판에 342 콜과 풋 비슷하게 들어와가지고 방향성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뭐 막판에 들어 올릴 수도 있었고 내릴 수도 있었는데 동시효과는 굉장히 크게 겁을 줬었죠. 340 풋옵션을 보험적으로 외가격 풋을 갖고 있던 외국인들이 3만 계약 정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힘이 아닐까 싶었는데, 외국인들이 추구하는 거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였거든요. 외국인들이 노리던 거는 이 정도였는데 어차피 손익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놀아서 오늘 베팅한 걸 먹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 같고요. 342점 한 단계 위에 풋옵션이 그래도 조금 수익을 거두는 그런 막판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탈로 외국인들이 뭐 이거는 누적 추정치예요. 오늘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7월물 가지고 실현을 한 거 토탈 포함해가지고 실현 및 만기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약 300억 가량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금융투자가 이번에 하방 베팅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하방 베팅을 해놨는데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옵션을 약간 포기하는 움직임들이
보였고요. 선물 매도로 해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선물 매도는 기존의 금융투자가 선물 매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실현할 거 실현하면서 해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뭐 220억 이렇게 추정되고요. 손실을. 현물의 경우는 오늘 바이오 제약도 조금 터닝하는 모습 연속적으로 좀 보여줬고, 추세가 시장의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자리 잡는 시기 동안에 하나씩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6월, 7월 지나오면서 좀 많이 밀린 것들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는 좀 풀어보는 시간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떨어지는 동안에 너무 심리적으로 심리를 너무 제압해가면서 밑에서 팔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락하는 시기에 최소한의 대응이 좀 필요한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급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자, 그때 20 정도를 벌었다면, 내가 가진 종목이 급등해가지고 20 정도를 현금화할 수 있었다면 나머지 하락한 거에 있어서 마이너스 20을 처리해서 40에 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락장을 이겨내고 있어야 된다. 요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더니 결국에는 돌아오잖아요. 하방에 제한을 두고 맥스 범위까지 가지 않아서 참 다행이긴 하네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것 혹은 GS건설처럼 악재가 큰 경우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도 그런 것들은 항상 유효해요. 어느 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굴곡은 있기 때문에 항상 유효한데, 그래도 조금 심리가 더 좋아졌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 구간에서 그래도 부지런히 할 거 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조만간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든지 지금 추세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지난번에 가지 못한 이 대세 추세 있잖아요. 이 대세 추세의 상단부로 다시 향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반기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여기는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대략적으로 코스피 200 기준으로 370대까지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는 350에서 5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50만 딱 넘어갔다가 꺾였고요. 추세가. 근데 이번에는 시간을 끌고 보면은 370선까지는 열리는 것처럼 이제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370 정도면은 코스피로 환산하면 2800선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변수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시자. 변수가 나오면 즉각 업데이트만 잘 해주시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현재 시간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업데이트만 하루하루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업데이트가 늦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잘 해서 하되, 변수가 그 변동성 자체가 외국인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도 어렵고 홀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특히 파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루에 끝낼 것은 하루에 반드시 끝내는 원칙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내일 또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스닥이 물론 0.4% 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0.4%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열어둔 마인드로 당일에 업데이트 해가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세는 다시 상승으로 추스려 가는 과정이니까 그 큰 흐름만 읽어가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러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갑자기 뭐 종전 소식이라도 나중에 들리면 이제 한 번 더 펌핑하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자리 잡다가. 네, 뭐 요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오늘 상대적으로 지루한 옵션 만기 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젠 좋은 일들만 오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톡방 오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실 분, 유튜브 댓글이나 저기 올려져 있는 010-8719-2757 문자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